어머니 솔직히 이제 오래 사셔봤자 뭐가 남으셨습니까? 집도 땅도 다 어머니 명의인데 그거 저한테 넘어와야 제 인생이 피는 거죠. 민수 오빠랑은 이혼할 거예요. 전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찾았거든요. 잘생기고 젊은 사람 보험 설계사 장혁 씨요. 그래서 어머니 앞으로 3억짜리 보험도 들어놨답니다. 어머니가 계속 살아계시면 제 새 인생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져 주셔야 해요. 그게 나와 장혁 씨를 위한 길이죠. 서연아, 내가 그렇게 나를 속이고 주방 세제를 먹여왔다는 거냐? 내가 이 손으로 키운 아들을 배신하고 이제는 나까지 없애려 한 거냐? 내가 웃으며 떠넘긴 국물 속에서 나는 죽음을 삼켜왔다. 하지만 알아둬라. 나는 이제 두려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 내 죄를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내고 내가 뿌린 주방방세제로 내 인생을 끝내겠다. 서연아, 내가 만든 지옥으로 내가 직접 너를 끌고 가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포항의 아침은 늘 똑같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살짝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불어오는 이른 시간, 72세 김정수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죠.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무릎이 뻣뻣해도 허리가 아파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일어나는 게 정순의 자랑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포항 앞바다가 새벽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정순에게는 큰 행복이었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것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 함께 살면서 집안이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뻣뻣해지는 무릎이 신경 쓰였지만 참을 만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불편함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튼튼했거든요.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이미 부엌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어요. 서연이 벌써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45세의 서연은 늘 이렇게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였죠. 정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솥 주변으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정수는 또 한 번 고마움을 느꼈죠. 단정하게 올린 머리, 깔끔한 앞치마 차림새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연아,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정순이 부엌 문턱에 서니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우리 집안이 든든하잖아요. 오늘도 특별히 건강에 좋은 재료들 넣어서 끓였어요. 서연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죠. 이웃 할머니들이 며느리 흉을 볼 때마다 정수는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어요.
동네에서 정순만큼 며느리 복이 있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다른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정순이 언니 정말 복 받았어. 우리 며느리는 밥 해달라고 하면 눈을 흘기는데 말이야. 내 며느리는 아예 요리를 안 해. 라면만 끓여줘도 고마워해야 할 판이야. 그럴 때마다 정수는 겸손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했죠. 정말 그랬어요. 서연은 시집 온 지 15년 동안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걸 척척 해냈어요. 빨래, 청소, 요리는 물론이고 정순의 병원 진료까지 챙겨줬죠.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아들 민수는 지방 공무원으로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집안일은 온전히 서연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연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챙겼죠. 정순의 식성까지 완벽하게 파악해서 입맛에 맞는 음식만 해줬어요. 특히 정순만을 위한 특별한 건강보양국은 서연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넣었어? 정순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어보니 서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약재랑 인삼, 그리고 어머니 몸에 좋다는 특별한 재료들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혈관 청소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연세에는 이런 보양식이 꼭 필요하거든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기 있는 건강식품도 몇 가지 넣었어요. 서연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똑똑하고 정보력도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정순만을 위한 특별한 국을 끓였습니다. 민수나 자신은 먹지 않고 오로지 시어머니만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어머니는 나이도 많으시고 소화 기능도 약하시니까 따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간단하게 먹어도 되지만 어머니는 영양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라는 서연의 말이 참 고마웠죠. 정수는 서연의 이런 배려심에 감동받았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서연은 이런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해냈어요. 억지로 하는 티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식탁에 앉아 서연이 떠준 국 한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에서는 익숙한 한약재 향이 났어요. 당귀, 청궁, 백작약 같은 보약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정수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쓴맛이 났지만 몸에 좋은 약재가 많이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서연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특별한 재료들 때문인 것 같았죠. 맛있어, 연아. 정말 고마워.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정순의 칭찬에 서연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예뻤어요. 정수는 서연을 친딸처럼 아꼈죠.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도 더 소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친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지만 며느리는 평생 가족이니까요. 민수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출근할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은 정순 곁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마당에서 햇볕 쬐시면서 쉬세요. 제가 빨래도 다 해놓을게요. 그리고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단감도 사올게요. 요즘 단감이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으니 정수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서연의 한결같은 효심은 정순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외로울 수 있는 노년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매일 새삼 깨달았어요. 민수야, 출근길에 조심해. 요즘 교통사고도 많다니까
안전운전해야 해. 정순이 아들에게 인사하자 민수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건강하게 계세요. 서연이가 잘 챙겨드릴 거예요. 정말 고마운 아내를 만났어요. 민수는 아내 서연을 정말 믿고 있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정순과 서연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더욱 친절하게 시어머니를 챙겼어요. 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혈압약이랑 관절에 좋은 영양제도 같이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비타민도 챙겨드릴게요. 서연의 꼼꼼한 관리 덕분에 정순의 건강 상태도 꽤 좋은 편이었죠. 하지만 정순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그 건강보양국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상냥한 미소 뒤에 감춰진 서연의 진짜 속마음을, 완벽한 효부라고 믿었던 며느리의 또 다른 얼굴을, 그 모든 친절과 정성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순의 평온한 일상 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마트에서 장보고 은행 일도 좀 봐야 해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연아. 천천히 다녀와. 내가 집 지킬 테니까 걱정 말고.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화장을 다시 고치는 모습이 참 단정했어요. 정수는 창가에 앉아 서연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며느리의 뒷모습이 참 예뻤어요. 어디를 가도 빠질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는 몰랐어요. 서연이 향하는 곳이 마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은행 업무도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을. 서연의 진짜 목적지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연은 운전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도 장혁을 만날 생각에 설렜죠. 38세의 장혁은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말솜씨도 좋았죠. 서연을 볼 때마다 특별한 여자라고 말해주는 장혁 때문에 서연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카페는 서연과 장혁의 단골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서연은 카페 안쪽 자리에 앉아 장혁을 기다렸죠. 몇 분 후 장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연아, 오늘도 예쁘네. 장혁의 달콤한 인사말에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남편 민수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로맨틱하지는 않았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장혁은 보험 설계사였어요. 처음 만난 건 2달 전이었죠. 정순의 보험 상담을 위해 집에 온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장혁은 서연의 매력에 단번에 빠져들었다고 했어요.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지만 서연은 모르고 있었죠. 오늘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장혁이 관심 있는 척 물어봤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똑같아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에요. 아침마다 특별한 국 끓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하루 종일 시중 들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장혁은 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연아, 혹시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땅이 꽤 있어요. 포항 시내 좋은 곳에 있는 땅이라서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10억은 될 것 같아요. 장혁의 눈이 번뜩였어요.
역시 정보가 맞았군요. 장혁은 이미 서연의 집 재산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놨어요. 김정순 명의의 땅만 해도 15억 정도 되었고 여기에 예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장혁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목표물이었어요. 연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장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왜 그런 생활을 해야 해요? 아직 젊고 예쁜데 평생 늙은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 거예요? 장혁의 말에 서연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왜 자신이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때로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결혼했으니까요. 서연의 대답에 장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시어머니 명의 땅이랑 보험만 있으면 당신 원하는 대로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어요. 장혁의 말에 서연은 귀가 솔깃했어요. 장혁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재산이 많은 여성들을 노리는 것이 장혁의 전문 분야였거든요. 이전에도 몇 번 성공한 경험이 있었죠. 서연 같은 여자는 오히려 쉬운 상대였어요. 불만 가득한 중년 주부, 게다가 상당한 재산까지 있으니 완벽한 타겟이었죠. 보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장혁이 서연에게 서류를 보여줬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사망보험을 들면 어떨까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사고도 많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장혁의 설명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금은 얼마나 돼요? 서연이 물어보니 장혁이 대답했어요. 3억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수익자는 당신으로 하면 돼요. 3억이라는 금액에 서연은 가슴이 뛰었어요. 장혁은 계속 설득했어요. 연아, 생각해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건 현명한 선택이에요.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보험 하나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장혁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한 서연은 결국 동의했어요. 보험 계약을 마친 후 장혁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연아, 우리 진짜 새로운 인생 시작해 볼까요? 시어머니 땅 처분하고 보험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돈이 돼요. 그러면 민수랑 이혼하고 우리 둘이 어디 멀리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장혁의 제안에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서연이 말을 망설이자 장혁이 속삭였어요. 당장 뭐 하면 안 돼요. 조금씩 티 안 나게 해야죠.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아프시게 만드는 거예요. 장혁의 말에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느꼈어요. 장혁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시어머니만 드시는 음식에 조금씩 넣으면 돼요. 주방세제 같은 걸 아주 소량씩 섞는 거죠.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계속 축적되면 몸이 약해져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장혁의 설명을 들으며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이 불안해하자 장혁이 안심시켰어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건강국에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누가 의심하겠어요? 오히려 효부로 소문난 당신이잖아요. 장혁의 말에 서연은 서서히 마음이 기울었어요. 카페를 나오며 장혁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어요. 연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요. 모든 게 끝나면 정말 자유로워질 거예요. 장혁의 달콤한 속삭임에 서연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새로운 인생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마트에 들렀어요. 정말 장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몇 가지 생필품을 사면서 서연은
계속 장혁의 말을 떠올렸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계속 장혁의 말을 되새겼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그래야 할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어요. 연아, 다녀왔어? 정순이 거실에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어머니.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 좀 사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단감도 샀고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수는 서연이 사온 단감을 보며 기뻐했어요. 고마워, 연아. 정말 달콤해 보이네.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사와? 서연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정순이었지만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시어머니를.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청에서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요. 새로운 도시 개발 사업 때문에 바빠요. 민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어요. 승진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동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고생 많아, 민수야. 정순이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서연이가 건강식 잘 챙겨주니까 몸 관리 잘하고. 민수는 아내를 고마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고마워, 서연아. 엄마 건강도 챙기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민수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편도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혁의 달콤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과연 행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후에도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장혁이 말한 방법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방 세제를 조금씩 넣는다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정말 아무도 모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평소처럼 서연은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섰어요. 오늘도 시어머니를 위한 건강보양국을 끓여야 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서연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면서 서연은 계속 고민했어요. 정말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장혁과의 만남을 끝내야 할까요? 하지만 장혁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왜 그런 생활을 해야 해요? 서연은 평소처럼 한약재들을 준비했어요. 당귀, 청궁, 인삼, 몸에 좋다는 재료들을 하나씩 냄비에 넣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재료가 하나 더 있었어요. 서연은 싱크대 아래에서 주방세제를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방세제 병을 보며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지만 장혁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주 소량씩만 넣으면 돼요.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세제 뚜껑을 열었어요.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직 시어머니도 남편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연은 주방 세제를 아주 조금, 정말 조금만 국물에 떨어뜨렸어요. 세제 특유의 거품이 살짝 일었지만 곧 사라졌죠. 그 순간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해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였죠. 서연은 급하게 국을 저어서 흔적을 없앴어요. 다행히 특별한 냄새나 색깔 변화는 없었어요. 연아, 벌써 일어났네? 정순의 목소리가 들리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모양이었어요. 서연은 재빨리 평정을 되찾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오늘도 건강에 좋은 국 끓였어요. 정수는 서연의 정성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고마워, 연아. 매일 이렇게 챙겨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순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며 서연은 죄책감에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어요. 식탁에서 정순이 평소처럼 국을 드셨어요. 오늘은 맛이 좀 다르네. 뭔가 특별한 재료 넣었어? 정순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나 싶어서 식은땀이 났죠. 아, 오늘은 인터넷에서 본 새로운 건강 재료를 넣어봤어요. 혈관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쓴맛이 조금 나는데 몸에 좋은 건 원래 쓰잖아. 정수는 의심 없이 국을 다 드셨어요.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몰려왔죠. 민수가 출근한 후 서연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정순이 드신 국그릇을 씻으면서 서연은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정말 이렇게 계속해야 할까요? 장혁은 매일 조금씩 하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 장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계획대로 했나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곧바로 장혁의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요. 처음이라 그래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장혁의 격려 아닌 격려를 받으며 서연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아무런 이상 증상도 없었죠. 서연은 조금 안심했어요. 장혁 말이 맞았어요. 아주 소량이라서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축적되면 언젠가는. 서연은 그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꿈에서도 주방 세제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정순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다음 날도 서연은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건강보양국에 주방 세제를 아주 조금 넣는 일을. 처음보다는 덜 떨렸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장혁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계속했죠. 일주일이 지나도 정순에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평소처럼 건강해 보였고 식욕도 좋았죠. 서연은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정말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은 몰랐어요. 독성 물질이 몸속에 천천히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정순의 몸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었죠. 서연은 장혁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계획을 구체화하고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들이었죠. 조금만 더 참아요. 몇 달만 지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장혁의 말에 서연은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게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완벽한 효부라는 가면 뒤에서 서연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서연이 그런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시어머니만을 위한 건강보양국에 주방세제를 조금씩 넣는 일이 이제는 거의 습관처럼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정순에게 별다른 변화가 없다 보니 서연도 안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정순이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침실에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죠. 요즘 들어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몸속에 쌓인 독성 때문이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했죠. 부엌으로 가는 길에 정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뚝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 끓는 소리가 났어요. 벌써 서연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정수는 살짝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또 한 번 고마워졌거든요. 그런데 정순이 본 것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장면이었어요. 서연이 국솥 뚜껑을 열고 뭔가 투명한 액체를 붓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분명히 서연이 무언가를 국에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잘 보이지 않았죠. 거리도 있고 조명도 어두웠거든요. 정수는 혹시 새로운 건강 재료를 넣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워낙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를 많이 찾아보니까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이 그 액체를 넣고 나서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수상했거든요. 마치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액체를 넣은 후에 국물 표면에 이상한 빛이 번지는 것도 봤어요. 마치 비누 거품 같은. 정순의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스쳤어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야, 말도 안 돼. 서연이 왜 그런 일을 하겠어? 정수는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방세제 병이었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왜 주방세제를 국에 넣는 거죠?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정수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서 침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새벽 내내 정수는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정말 서연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있을까요? 15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을 모셔온 며느리가 매일 정성스럽게 건강식을 해주던 서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요즘 들어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게 아닐까요? 정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서연이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건강에 좋은 국 끓였어요. 서연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온화한 미소에 정성스러운 말투까지 완벽한 효부의 모습이었죠. 정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정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새벽에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연아, 오늘은 뭘 넣었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연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오늘은 특별히 혈관 청소에 좋다는 새로운 재료를 넣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의 대답을 들으며 정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역시 건강 재료였구나.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았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서연이 떠준 국을 받아들었어요. 평소처럼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망설여졌어요. 정수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죠. 설마 정말 이상한 게 들어있을까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뜨거우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수는 용기를 내서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평소와 비슷한 맛이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기도 했어요. 맛이 어떠세요? 서연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정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맛있어,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죠. 정말 괜찮은 걸까요? 서연의 환한 미소가 오늘따라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국을 다 마신 후에도 정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며느리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정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새벽에 본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방 세제 병을 들고 있던 서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정말 건강 재료였을까요? 아니면 정수는 불안한 마음에 시장에 있는 친구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애야, 나야.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순애는 정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그냥 할 말이 좀 있어.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정순의 말에 순애는 금방 오겠다고 했어요. 순애는 정순의 오랜 친구였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다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1시간 후 순애가 찾아왔어요. 정순의 표정을 보더니 순애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새벽에 본 일을 털어놨어요. 순애는 정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서연이가 그런 일을? 순애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서연의 평소 모습을 아는 순애였거든요. 하지만 정순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해? 어둠 속에서 잘못 본 건 아니야?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순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 서연이 표정도 그렇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순의 안전도 중요했어요. 일단 조심하자. 그리고 좀 더 지켜보자. 순애가 제안했어요.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가능하면 증거를 확보해야 해. 정수는 순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또 건강보양국을 끓여왔어요.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경계했어요. 정말 이 국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걸까요? 서연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욱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순애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수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매일 아침 서연이 끓여주는 건강보양국을 마실 때마다 새벽에 본 그 장면이 떠올랐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정순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죠. 평소보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거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서연이 끓여준 건강보양국을 마신 정순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메스꺼웠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죠.
정수는 화장실에 가서 구역질을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순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거죠. 왜 이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연아. 그냥 속이 좀 거북해서. 정순이 대답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연은 정순을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세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정수는 서연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자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정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머리가 빙빙 돌면서 메스꺼움이 밀려왔죠. 정수는 숟가락을 놓고 테이블에 기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정순을 살폈어요. 정순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렸거든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서연도 급하게 다가와서 정순을 부축했어요.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정순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갑자기 구토가 터져 나왔어요. 정수는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지만 거실 바닥에 토해버렸어요. 투명한 위액과 함께 이상한 거품 같은 것도 섞여 있었죠. 이건 뭐야? 민수가 바닥에 토한 것을 보며 놀랐어요. 평소에 본 구토물과는 달랐거든요. 이상한 냄새도 났고 거품 같은 것도 섞여 있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아침에는 괜찮으셨는데.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넣은 주방세제 때문일까요?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정수는 계속 구토를 했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어요. 정수는 새벽에 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서연이 국에 이상한 걸 넣은 게 아닐까요? 119 불러요. 민수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정순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재빨리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정수는 계속 구토했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가요. 서연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계획보다 빨리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장혁은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 벌써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니. 혹시 들킬까봐 불안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응급구조사들이 정순을 살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오늘 아침부터 속이 거북하다고 하시더니 저녁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민수가 설명했어요. 구토물에 거품이 있는 게 이상하네요. 혹시 뭔가 잘못된 음식을 드셨나요?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서 만든 음식만 드셨어요. 제 아내가 직접 해드린 건강식이에요. 응급구조사는 정순을 들것에 옮겼어요. 일단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구토물 성분이 좀 이상해 보여서요. 그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주방세제 성분이 검출될까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정수는 의식을 잃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속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죠. 서연도 같이 탔는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정수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의사가 구토물을 검사하더니 민수를 불렀어요. 환자분 위 속에 화학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혹시 세제나 화학 물질을 실수로 드신 일이 있나요?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화학 성분이요? 그럴 리가요.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만든 음식만 드시는데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화학 성분이 있어요. 소량이지만 지속적으로 섭취하신 것 같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들킨 걸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했어요. 그럴 리가요, 의사 선생님. 제가 직접 요리해 드렸는데 화학 성분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의사는 더 정밀한 검사를 지시했어요. 일단 위 세척을 하고 해독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학 성분인지 정확히 분석해 봐야겠어요. 민수는 어리둥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병실에서 정수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팠어요. 속이 쓰리고 머리도 아팠죠. 민수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위에 화학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정수는 민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화학 성분이라니? 그제야 새벽에 본 그 장면이 확실해졌어요. 정말 서연이 국에 주방세제를 넣었던 거예요. 정수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병실 한쪽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표정이 가짜로 보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죠. 완벽한 효부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니, 뭔가 이상한 음식 드신 거 없으세요? 민수가 물어봤어요. 정수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민수야. 나는 그냥 연희가 해준 국만 먹었어. 그 순간 서연과 정순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은 정순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혹시 들킨 걸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정순이 정말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심하는 건지.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며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계속 해독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상태가 좀 나아졌죠.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서연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이. 민수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엄마, 정말 이상해요. 도대체 어떻게 화학 성분이 들어간 거죠? 정수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서연은 집에 혼자 남아서 불안해했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화학 성분을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였어요. 장혁에게 연락해서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서연은 장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화학 성분을 발견했대요. 곧바로 장혁의 답장이 왔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증거는 없을 거예요. 일단 조용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연은 불안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정순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정수는 다음 날 오후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해독 치료 덕분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서연이 정말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앞으로는 음식을 더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민수가 정순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서연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정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구나. 하지만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수 앞에서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바로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애야,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올 수 있어? 순애는 정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순애가 집에 도착했어요. 정수는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의사가 내 위에서 화학 성분을 발견했대. 정말 서연이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순애는 정순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럼 내가 본 게 맞았구나. 서연이가 정말 주방세제를 넣었던 거야? 순애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병원 검사 결과까지 나왔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순애야,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한테 말하면 믿을까? 정수는 막막했어요. 아들에게 아내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다고 말한다면 믿어줄까요? 오히려 정순을 이상하게 볼 것 같았어요. 순애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순아, 증거를 확보해야 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민수도 믿을 거야. 그리고 경찰도 믿어줄 거고. 정수는 순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지? 정순이 물어보니 순애가 제안했어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자. 서연이가 요리하는 모습을 찍으면 되잖아.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순애의 제안에 정수는 망설였어요. 며느리를 몰래 감시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죠.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근데 카메라는 어떻게 구해? 정순의 질문에 순애가 대답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작은 카메라를 빌려줄 수 있을 거야. 부엌에 몰래 설치하면 될 것 같아. 다음 날 순애는 작은 몰래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손가락 크기만 한 작은 카메라였는데 부엌 찬장 사이에 숨겨놓으면 전혀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걸 여기에 놓으면 요리하는 모습이 다 찍힐 거야. 정순과 순애는 서연이 외출한 틈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부엌 찬장 뒤쪽에 조심스럽게 숨겨놨죠. 요리할 때 서연이 서는 위치가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제 며칠만 기다려보자. 서연이가 또 그런 짓을 하면 다 찍힐 거야. 순애의 말에 정수는 긴장했어요. 정말 서연이가 또 그런 일을 할까요? 혹시 병원 일로 경계하게 된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서연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병원에서 주의하라고 한 대로 죽을 끓여드릴게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 친절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죠. 연아, 괜찮아. 그냥 간단하게 먹을게. 정순이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몸이 약해져 있으니까 영양 보충을 해야 해요. 특별히 소화에 좋은 재료들로 죽을 끓여드릴게요. 서연은 부엌에 들어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거실에 앉아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정말 오늘도 그런 짓을 할까요? 카메라가 잘 찍고 있을까요? 부엌에서 서연은 평소처럼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제 병원 일로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장혁과의 약속도 있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도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싱크대 아래에서 주방세제를 꺼냈어요. 어제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혹시 누가 볼까 봐서였죠.
하지만 정수는 병원에서 막 퇴원한 상태라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몰래카메라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주방 세제 뚜껑을 여는 모습, 죽에 조금씩 넣는 모습, 그리고 급하게 세제를 숨기는 모습까지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죠. 서연은 죽을 저어서 세제 흔적을 없앤 후에 정순에게 가져다 줬어요. 어머니, 소화에 정말 좋은 죽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서연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죠. 정수는 죽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먹을 수는 없었지만 안 먹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정수는 조금씩 흉내만 내며 대부분을 남겼어요. 배가 아직 좀 불편해서 많이 못 먹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서연은 정순이 죽을 다 먹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정순이 많이 남기는 걸 보고 조금 실망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막 나온 상황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서연은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몰래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서연이 매일 아침 정순의 음식에만 주방 세제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사흘 후 순애가 카메라를 회수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 정수는 긴장하며 물어봤어요. 순애는 카메라를 확인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순아, 대박이야. 모든 게 다 찍혔어. 영상을 보니 서연의 범행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주방 세제를 죽에 넣는 모습, 급하게 숨기는 모습, 그리고 정순에게만 그 음식을 주는 모습까지 모든 게 증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정순이 물어보니 순애가 대답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민수한테도 보여줘야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하지만 정수는 망설였어요. 정말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그래도 15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순애가 말했어요. 정순아, 이건 살인미수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서연의 진짜 모습이, 그리고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정수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순애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정수나 서연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봤어. 카페에서 정말 다정하게 있더라. 순애는 우연히 서연이 낯선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던 거예요. 다른 남자라고? 정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완벽한 효부라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 남자가 누구야? 잘 모르겠어. 근데 보험 관련 서류 같은 걸 보고 있더라. 순애의 말에 정수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보험이라니? 혹시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건 아닐까요? 정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서연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죠. 순애의 말을 들은 정수는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며느리의 범행이 단순한 독살 시도가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에게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가족 문제로요. 약속을 잡은 정수는 순애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 김철수는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증거 영상도 확실하고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제 아들도 알게 될 텐데. 정순이 걱정하자 김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드님께서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어요. 수사가 박 형사는 정순의 신고를 접수하며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박 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일단 며느리분과 그 공모자에 대해 조사해야겠습니다. 보험 관련 서류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편 집에서는 서연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정순이 아침부터 외출했는데 연락도 없이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정순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장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혁아, 뭔가 이상해. 시어머니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장혁은 서연을 진정시켰어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아직 증거는 없을 거야.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금 수령 절차를 미리 알아보는 게 어때? 장혁의 제안에 서연은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지. 두 사람은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정순이 집에 돌아왔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환하게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늦으셔서 걱정했어요.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연아, 오늘은 저녁 안 먹을게. 몸이 좀 안 좋아서. 정순의 말에 서연은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성스럽게 해준 음식을 거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소화에 좋은 죽이라도. 안 된다니까? 정순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 온화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수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연아, 너 정말 나를 몰라보는구나. 의미심장한 말에 서연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혹시 정말 들킨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민수가 퇴근했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민수야, 앉아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정순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도 불안한 마음으로 옆에 앉았죠.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줘. 정순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나를 죽이려고 해. 정순의 충격적인 말에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정수는 계속했어요. 매일 아침 내가 끓여주는 국에 주방 세제를 넣었지? 내가 다 봤어. 민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엄마,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왜 그런 짓을? 하지만 정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도 있어. 몰래 카메라로 다 찍었거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몰래 카메라로 찍힌 거라면 모든 게 들통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부인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런 짓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박 형사가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서연 씨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민수는 더욱 당황했어요. 경찰이요? 무슨 일이죠? 박 형사는 수사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서연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살인미수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머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서연 씨가 시어머니의 음식에 지속적으로 세제를 넣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 형사의 설명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증거까지 있다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연기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이런... 박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서연이 주방 세제를 죽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민수는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서연아, 이게 정말 너야? 왜 이런 짓을...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서연은 마침내 무너졌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이 고백하자 박 형사는 수갑을 꺼냈어요. 서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공범이 있어요. 서연의 말에 박 형사는 관심을 보였어요. 공범이 누구죠? 장혁이라는 보험 설계사요. 그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사망보험도 들었고, 서연의 고백에 민수는 더욱 절망했어요.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박 형사는 즉시 장혁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장혁이라는 사람 즉시 체포하세요. 보험 사기와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무전기로 지시를 내린 박 형사는 서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서연의 마지막 변명을 들으며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5년 동안 믿고 지낸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행복해지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정순의 차가운 말에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박 형사는 서연을 경찰차로 끌고 갔어요. 거실에 남겨진 민수와 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민수는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 정수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야. 하지만 정순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장혁도 곧바로 검거됐죠. 알고 보니 장혁은 정가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재산이 많은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 보험 사기를 벌이는 게 그의 수법이었죠.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서연과 장혁이 만든 계획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어요. 정순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은 3억 원이었고 수익자는 서연으로 되어 있었죠. 거기에 정순 명의의 포항시내 토지까지 합치면 총 18억 원 정도의 재산이었어요. 박 형사는 민수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서연 씨와 장혁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보험금을 받고 땅을 처분해서 함께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도 미리 준비해 놨더군요. 민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럼 서연이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건가요? 장혁과 만난 게 석 달 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륜 관계였던 것 같은데 장혁이 서연 씨를 부추긴 거죠. 시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박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정수는 수사 과정에서 서연의 휴대폰 기록도 확인했어요. 장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모두 증거가 됐죠.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보험금 받으면 바로 해외로 떠나자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법정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서연과 장혁의 범행이 모두 드러났어요. 검찰은 서연에게 살인미수, 보험사기 공모,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했어요. 장혁에게는 살인교사, 보험사기,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됐죠. 피고인 서연은 15년간 시어머니의 신뢰를 받으며 살면서도 경제적 욕심 때문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논고를 들으며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서연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컸어요.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정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은 냉정했거든요. 판사는 서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이와 같이 선고합니다. 장혁은 더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상습 사기와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순과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죠. 민수는 며칠 동안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민수는 계속 자책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아들을 위로했어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정말 모르는 거야. 정수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게 됐죠. 서연이 보여준 완벽한 효부의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어요. 몇 달 후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포항에 집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너는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했어요. 이 집에서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포항 시내 땅 일부를 팔아서 시골에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조용한 마을에서 꽃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줬어요.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죠. 꽃집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필요한 꽃다발을 주문하거나 그냥 예쁜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었죠. 정수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꽃집에서 장미를 정리하고 있던 정순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여성은 새로 결혼한 신부였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과의 일이 떠올랐지만 모든 며느리가 서연 같지는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젊은 여성은 정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 여성이 돌아간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꽃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서연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안타까웠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서연이 가엾었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택한 길이 결국 불행으로 이어진 거예요.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순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우울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정수는 믿었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꽃집 일은 재미있어요? 민수가 물어보면 정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응, 꽃들이 나한테 위로를 많이 줘. 매일매일이 새로워. 저녁이 되면 정수는 꽃집 앞 의자에 앉아서 마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일상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서연과 함께했던 그 복잡하고 위험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 같았어요. 꽃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정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욕심은 결국 독보다 무섭구나. 서연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를 생각하며 정수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마을에 저녁 종소리가 울리자 정수는 꽃집 문을 닫았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꽃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하루가. 정수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복잡한 욕심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찾는 만족감이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